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경제지표가 이제 슬슬 안 좋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8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코로나19 여파죠. 그래서 이제 예상치가 124였는데 실제 발표된 거는 113.8로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 지표가 이제 뭐 아예 뭐 나빠진다 이런 뜻보다는 가파르게 개선되던 부분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살짝 꺾이고 있다 정도, 완만하게 바뀌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6월까지 상반기까지는 좋았지만 7월부터 해서 델타 변이의 확산 이후로는 경제 지표가 좀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정도.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경제가 후퇴한다라는 게 아니라 둔화됐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여전히 뭐 횡보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이제 공공행진을 펼친 후에 또 옆으로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뭐 이건 밀린 것도 아니죠. 그래서 미증시는 숨고르기 정도, 나스닥은 조금 밀리면서 쉬어도 되는데 잘 버텼습니다. 자, 전일 이제 윈도우 드레시성 움직임일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내에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혹은 밀린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와도 되는데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꽤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최소한의 것은 해주는 3180 이상, 3180 이상, 3200 정도 이 구간 정도 와줘야 되는데 윈도우 드레식성 움직임으로 왔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 하락이 깊지 않다라고 하면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코스피도 좋아지는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원사이드하게 쭉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한 차례는 쉬는 구간 만들고 지지력 테스트를 3150, 뭐 3180 구간에서 나오면 가장 좋은 거고요. 3150 흔들기 정도는 나오더라도 이 요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 만들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와 준다. 3200은 기본이고 그러면은 3250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해야겠죠. 그리고 넘어가면 완벽한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보면은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지난달에 이렇게 밀어내린 거 수급적으로 밀어내린 거고 MSCI 리밸런싱을 미리 선반영하고 이제 그 환율 동향이나 그 여러분의 심리를 이용해서 한 차례 밀어내린 것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신용 물량이나 스탁물 물량 살짝 줄이고 그리고 나서 끌어올리는 과정인 거고 이제 투심을 계속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죠. 이런 이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거다. 이게 뭐 좋아졌다라는 뜻보다 정확하게는 정상화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돼요. 제자리 찾아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안 좋을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뭐 수급 동향도 오늘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어제는 주식을 많이 매수했지만 오늘은 크게 매수하지 않았지만 매도 안 한 것만 해도 잘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물량을 뭐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 정도 쏟아내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3분의 1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쏟아내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양호했다. 외국인이 코스닥은 사고 팔고 계속 반복하는데 역시나 코스닥은 수급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조금 어제부터 줄이는 동향. 그래서 3200 위에서는 이제 상승 포지션을 조금 줄이는 동향이다라고 했는데 선물과 콜옵션을 좀 줄이고 있다. 즉 살짝 쉬어도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줄 만큼 1차적으로는 다 해줬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더 올라가서 3250까지 간다? 그 금상첨화고요. 제일 좋은 거고요. 그거는 밀려도 이제는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정도까지는 잘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어떻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V자 받는 가능성이 미약하지만 있다. 코스닥은 워낙 좀 독특한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뭐 너무 이 V자만 생각하지 말고 이중바닥 생각하다가 V자가 나오면 좋은 거다 말씀드렸는데 V자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V자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이 그 시장이 밀려 내려온 게 비정상적으로 밀려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도하게 밀렸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V자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걱정할 게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은 모습 정도 해줬어요. 오늘 바로 이렇게 쓱 밀려 내려와서 이제 뭐 75,000원 혹은 75,000원 이탈하면 뭐 최악이고요. 그 정도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윈도우 드레싱이다. 근데 이 삼성전자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쪽 넘어가서 78,000원대를 건드려준다라고 하면 뭐 가장 최고인 것이고 한 차례 쉬었다가 숨고르기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78,000원대를 한번 건드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회복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오늘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이고 뭐 시작이지 제대로 반등 나온 것도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뭐 21선 위쪽으로 올라온 거는 다행입니다. 11만원에서 11만 5천원 사이만 건드려줘도 괜찮다. 11만 5천원 건드려주면 가장 좋고 11만원 위쪽만 건드려줘도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올라와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조금 더 해줘야 된다.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폴더블 관련주들 KH바텍, 뭐 파인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 세경하이테크, DKT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뭐 강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힌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커버 필름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판이라던가 OLED 관련주라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OLED 쪽은 생각보다 좀 약한 편이고 소재 쪽만 좋습니다. 그리고 장비주는 약하다. 그리고 이 힌지 쪽은 여전히 뭐 가장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더블 이번에 목표가 폴더블의 대중화다라고 했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지금까지 움직임 보면은 성공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KC바텍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년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해서 4.8%, 5% 가까이 증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76억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자력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이 산자부랑 과기부에서 SMR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랑 이제 원전 해체 기술 쪽으로 해서 이제 R&D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라고 합니다. 각각 6천억씩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돼요. 6천억씩이면은 1조 2천억이 되겠죠. 산자부랑 과기부 각각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뭐 한전산업, 서전기전 등 이러한 원전 관련주들 아직 덜 오른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당분간 다시 한번 봐야 할 타이밍이 왔다 보시면 되고, 자, 보건노조에서 이제 총파업 우려감이 있죠. 그래 이 보건노조가 총파업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그 USK 원격진료 쪽이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뭐 3대장 기본에 이제 뭐 소프트센이라던가 아니면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던가 아니면 뭐 메디아나도 있고 뭐 많죠. 엮여 있는 종목들이. 그래서 기본 3대장 중심으로 보시면서 나머지 종목은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작년 5월 대비해서 벌써 80% 상승해서 2,714달러로 10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를 최근에 굉장히 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좋죠. 삼화알루미늄하고 조일알루미늄이 뭐 대표적으로 대장으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선알루미늄은 기존에 정치 테마주로 엮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빼고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조일알루미늄하고 삼화알루미늄 쪽을 보시고 알루코 같은 경우를 이제 뒤에 틈새 시장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루미늄 관련주 보시면 되고요.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런 뭐 뭐 비철 금속 뭐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왜 나오는지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효율의 주택용 연료전지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뭐 두산중공업이 올라온 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솔로에타도 자회사가 이제 연료전지 가스켓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항은 돌파 못했으니까 4,000원 넘어가는 걸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ENDD가
2차 정지 양극재 글로벌 1위 기업이 벨기에의 유미코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MOU를 맺고 전구체를 공급한다고 하면서 이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에 저항을 받던 35,000원 구간 오늘 넘어가는 거 좋고 35,000원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ENDD도 당분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좋고 아주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논의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파라다이스라던가 이런 여행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뭐 카지노 관련주, 뭐 호텔 신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뭐 이미 여행 쪽에서 뭐 작은 종목, 참 좋은 여행이나 이런 종목들은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항공주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휴가철은 지났으니까 여행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들어온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쪽이 연관돼 있으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잘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여행 쪽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굉장히 안전한 국가로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면은 추후에는 글로벌 텍스프리나 이런 쪽도 충분히 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벌써 뭐 바닥 찍고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엔터주들 그동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뭐 CJ, CGV라던가 이런 종목들 31,000원 이제 슥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J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이제 45,000원 쓱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뭐 극장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코로나 영향은 적어도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최근에 A스토리나 이런 종목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사마네트웍스도 좋고 아니면은 펜엔터테인먼트도 좋고 이런 종목도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록뱀은 이제 방탄소년단 드라마로도 이제 관심을 받고 있지요. 예. 자, 위메이드 그 중국에서 이제 청소년들 이제 셧다운제, 중국도 이제 셧다운제를 시작하죠. 강력하게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우리나라 게임들은 MMORPG 중심이라서 크게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가 미르포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자회사 위메이드 맥스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이 이제 조금 제한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더 올라가면 이제 경고 먹으니까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좀 쉬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가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이 영향이었는데, 위메이드 맥스는 이제 게임 개발사 이 글로벌 M&A 플랫폼 쪽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하는 이제 모든 게임에 계열사의 블록체인을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다가도 블록체인을 적용하겠다 얘기하면서 이제 산업을 이제 좀 더 확장하겠다라는 뭐 강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M게임의 경우는 이제 열혈강호 온라인이 8월 중국 매출 역대 최고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000원 그동안 이제 돌파한 다음에도 밀리고 아니면 돌파 시도 나오면서 저항받고 밀리고 했었는데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양호하고 이번에는 이제 돌파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뭐 재매각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예비 입찰 쪽에서는 좀 무산됐습니다. 그래도 본입찰 남았고 아직 관심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저가에서는 7,000원대에서는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오늘 등락폭이 엄청납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22.5%까지 갔다가 절반을 회복하면서 12.5%까지 회복을 했고, 또 위쪽으로는 6%대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마이너스 6%대까지도.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일진아이 솔루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신규 상장 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사람인데, 최근에 뭐 시장도 시장이고 이게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이거를 뭐 사인을 드려서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일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게 그 최근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청약에 너무 대흥행을 거둬서 뭐 예상만큼 이 넥소의 실제로 현대차의 수소탱크를 납품한 기업으로 해서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이제 뭐 글로벌 수소 리더로 작용하는 이 올라서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동반자가 되지 않겠느냐, 누누이 이건 뭐 몇 년째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일진아이 살루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늘 그냥 뭐
건드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아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나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나 이제 좀 기대감이 있다. 플랫폼 쪽으로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계속 이제 칼럼으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금융 플랫폼으로 해서 이게 현재 실적만 가지고 볼 게 아니다.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뭐 부분의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는 카카오뱅크가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좀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은 기존에 모으고 있었는데, 이 청약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감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제 청약 흥행에 실패하면서 뭐 시작부터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별로의 경우에는 이거 40만원 부분 가면은 좀 마음에 듭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0만원 초반 가면은 여지없이 올라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가격적인 대응 정도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신규 상장주를 건드리는데, 웬만하면은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주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일진아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청약 경쟁률이 뭐 워낙 뭐 높고, 제가 최근에 카카오뱅크 빼면 일진아이솔루션가 가장 뭐 높은 청약 경쟁률 이 금액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이제 가능성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참고 정도 하시고, 이 따라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 뭐 적당히 이제 상승이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뭐 내일 따상상 나온지는 한번 보시고, 따상상이 나오면 당연히 홀딩인데, 상한가,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 들어갔을 때 상한가가 첫 번째 풀린다 이러면은 일부 한 3분의 1 정도 줄이는 거 고려해 보시고, 조금 더 버텨보겠다면 다시 한번 들어갔을 경우에 두 번째 풀리면은 저는 최소 절반은 매도합니다. 아니면 전량 매도하거나. 그래서 이것만 알아주세요.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고 따상 들어가고 하는 종목들,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2회 풀린다 이러면은 일단은 매도하고 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욕심난다 해도 절반 정도라도 좀 줄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사실 일진아이솔루션 상장하는 날이 제가 생일날이라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정도까지만 이제 적당히 잘 챙기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